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차차서 촬영을 하기 위해 조정경기장에 왔습니다. 오늘 차차서 주인공은 QM6입니다. 르노 코리아의 중형 SUV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국산 중형 SUV 뭐가 있나요? 현대의 산타페, 그리고 기아의 소렌토가 있죠. 그리고 이 르노 코리아의 QM6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 QM6 차주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QM6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SUV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촬영을 해봐야지 하다가 르노코리아에 QM6가 있는데 리뷰를 안 했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 르노코리아의 QM6가 산타페와 소렌토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몇 가지 특장점이 있습니다. 르노코리아도 그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노코리아 QM6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어요. 2,700만 원에 중형 SUV를 구매할 수 있어요. 풀옵션이 아니고 적당한 옵션으로 하면 3,000만 원대에 중형 SUV를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렌토는 3,100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저렴하게 패밀리카로 중형 SUV를 하나 가져야겠다 라고 했을 때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르노코리아의 QM6 같은 경우에 연비가 좋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도 공인 연비가 16km예요. 근데 이 QM6 그냥 가솔린 버전인데 공인 연비가 12km입니다. 주행시 풍절음이나 이런 거는 있겠지만 실제로 엔진 소리가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합니다. 이 연비가 좋고 소음이 적은 거는 아마도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 출력이 낮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이따가 스펙을 비교를 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 중형 SUV 라인에서 LPG 트림은 르노코리아가 유일합니다. 요즘 진짜 고유가 시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QM6 LPG를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연비도 좋고 연료비도 싸니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공회전 시 굉장히 조용함, 그리고 배기가스 적은 부분, 그런 LPG 차량만의 장점이 있는데 과연 이 QM6 차박하기 좋을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니 귀여워요. 굉장히 중후하거나 액티비티한 느낌이 아니라 무난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여기가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과 그리고 여기 전조등, 그리고 전면 그릴은 벌집 모양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엔지니어를 시키기 위한 공기가 들어갈 거고, 보닛을 보면 조금 울룩불룩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촌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SUV니까 당연히 루프렉이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방도 뭔가 특별함은 없습니다. 비상등을 켜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요. 방향지시등을 넣으니 이렇게 시그널 라이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QM6의 실제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치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QM6가 다른 중형 SUV에 비해서 출력이 낮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비가 더 좋고 소음이 덜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QM6는 중형 SUV이기 때문에 현대의 산타페와 스펙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력부터 볼까요? 이 QM6 같은 경우에는 144마력입니다. 하지만 현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281마력이에요. 토크 같은 경우에도 이 QM6 같은 경우에는 20.4kgm고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43kgm입니다. 이거 차 나가나요?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지금 차를 몰고 왔잖아요. 느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뭐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차를 탔을 때 누르면 누르는 즉시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렇다고 와, 이 차 힘 진짜 딸리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습니다. 반응이 느리긴 느린데 충분히 속도와 힘을 보여줬습니다. 스펙을 비교해봤을 때 산타페는 2.5 엔진이고 이 QM6 같은 경우에는 2.0 엔진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출력과 토크가 2배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럼 이제 차박할 때 중요한 차의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폭을 먼저 볼까요? QM6 같은 경우에는 전폭이 1845mm입니다. 그리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1900mm예요. QM6가 약 5.5cm 정도가 좁습니다.
전장 같은 경우에는 QM6는 4675mm입니다. 하지만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4800mm입니다. 전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요. 약 13cm 정도 QM6가 짧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고의 경우에는 QM6는 1700mm,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1710mm입니다. 딱 1cm 차이가 나요. 실내 전고에 있어서는 산타페나 소렌토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석에 들어가서 내부 인테리어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덩치가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운전석에 이렇게 앉았을 때 딱히 좁다 뭐 이런 느낌은 없기는 하지만 바가 조금 힘들어요. 다리를 완전히 쫙 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중형 SUV답게 되게 넓고요. 스티어링 휠은 르노코리아 로고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거 그리고 미디어 관련된 거 이런 3포크 형태로 스티어링 휠은 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엔진 온도와 주유 게이지, 연료 게이지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는 시동을 걸면 디지털 계기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QM6 보고 처음에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세로 형태의 LCD가 되어 있어요. 내비는 가로형보다 확실히 세로형이 훨씬 편해요. 우리가 주행을 이렇게 앞으로 하니까 양 옆의 정보보다는 좀 더 앞에 이 정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세로형이 편하더라고요. 그 아래를 보면 USB-A 포트 2개와 시가잭 포트 하나 있고요. 기어 노브는 이렇게 센터에 스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여기에 있네?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스티어링 휠에 이걸로 될 줄 알았는데 이걸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키겠다 라고 하면 이걸 눌러야 돼요. 이걸 눌러서 어댑티브 크루즈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야 되더라고요. QM6 운전석에서는 이거 외에는 딱히 별다른 게 없습니다. 디자인에서도 무난해요. 뭐 스웨이드 같은 거 전혀 안 보이고요. 좀 엣지 있는 거는 뭐 이런 거 이 정도 포인트만 좀 줬을 뿐이고 별다르게 디자인적으로 막 대단하다거나 딱히 없습니다. 이제 중형 SUV니까 2열이 또 되게 중요하겠죠. 과연 2열은 어떨지 2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형 SUV는 중형 SUV네요, 여러분. 이 운전석과 조수석을 운전하기 편한 자세로 놔뒀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주먹 2개 반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소렌토는 잘 모르겠고 산타페보다는 좁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전고 같은 경우에도 주먹 2개가 가까스로 들어갈 정도예요. 뒷좌석에서 좀 특별한 점은 2열 실내등이 보통은 여기 천정에 있는데 이렇게 사이드에 2열 실내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열 송풍구가 있습니다. 2열 송풍구는 이렇게 방향이랑 풍량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즘 차들은 다들 2열에도 USB-C 포트나 USB-A 포트를 달아 놓는데 QM6 같은 경우에는 2열에 없네요. 그게 없는 대신에 이렇게 시가 소켓이 있습니다. 가족들 태우고 다니기에는 되게 무난무난하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시트도 되게 편합니다. 이 시트가 슬라이딩이 되나? 안 되네요. 예, 슬라이딩 당연히 안 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슬라이딩이나 뒤로 이렇게 젖힐 수 있는 리클라이닝은 안 되는 시트인데 그냥 시트 자체가 되게 편하고 레그룸이 되게 편하다. 다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차박 리뷰잖아요. 트렁크 리뷰를 하고 한번 차박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열 건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차는 소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차는 전동 트렁크가 아닙니다. QM6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옵션을 넣으면 여기 이렇게 발을 이렇게 싹 하면 센서가 반응을 해서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옵션도 없는 아이예요. 짜자잔. 어떻게 이렇게 트렁크 열리는 각도와 트렁크 문마저도 평범할까요? 특이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QM6. 저 QM6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난한 거 되게 좋은 겁니다. 트렁크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게 좁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트렁크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양옆에 남는 공간에 수납할 수 있는 거 다른 차와 동일하죠. 여기 시가잭 있다. 여기 시가잭 있는 거 되게 좋네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사이 공간에 뭔가 넣을 수가 있고, 자 이거 한번 열어보면 와, 여기 공간이 어마어마하네. 여기는 낮은데 이 깊이 보세요.
여기에 좀 캠핑짐 같은 거 조금 부피 큰 거는 요 안에 넣고 다녀도 되겠어요. 이 공간 되게 잘 빠졌다. 그리고 지난번에 ID4 같은 경우에 뒤에서 평탄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 QM6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서 2열을 평탄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저렇게 평탄화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평탄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박하기 어떤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정보 기대돼. 짜자자. 자, 일단 이렇게만 앉아도 머리 안 닿으니까 너무 좋네요. 일단은 이렇게 누워보겠습니다. 으짜. 누우면 이런 느낌입니다. 트렁크 창이 그래도 생각보다 꽤 커서 바깥이 이런 뷰가 보입니다. 확실히 아까 전장이 짧았잖아요. 길이 조금 아쉽네요. 일단 181 기준에서 머리가 이렇게 닿으려면 발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머리를 딱 댈 수 있네요. 폭은 역시 조금 아쉽죠. 산타페보다 한 5cm 정도 짧았었죠. 제가 이렇게 눕고 제 옆에 뭐 여자친구나 다른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막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 트렁크 라인에서 2열 시트 평탄화된 요 사이에 턱이 있어요. 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뒤로 누웠을 때 있잖아요. 이게 허리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누워있으면 허리가 매우 아프겠다. 요 턱이 있는 게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앉았을 때 높이는 어떨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허리를 쫙 펴고 고개를 이 정도, 그리고 허리를 쫙 펴지 않고 그냥 우리 평범하게 편하게 앉는 이런 자세로 하면 살짝 데이는 정도네요. 이게 또 막 높은 건 아니네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은 느낌이 들지? 아무튼 중형 SUV 치고 막 그렇게 광활하진 않아요. 산타페를 지난번에 리뷰를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산타페도 좀 낮았지만 와 진짜 넓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QM6는 생각보다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좁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다리 펴고 누워 볼게요. 네, 이 보세요. 보이시죠? 꽉 차는 거. 예전에 산타페는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QM6는 확실히 전폭도 짧고 전장도 짧다 보니까 넓지는 않습니다. 이쪽 끝에 앉으면 혹시나 더 높아질까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턱도 있기도 하고 시트가 평탄화가 되기는 하지만 시트의 볼륨감이 굉장해가지고 살짝 대각선이에요. 또 여기 앉는다고 머리가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저기 한번 앉아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되게 높아져요. 허리 쫙 펴면 이런 느낌. 허리 쫙 안 펴고 이렇게 있으면 대입니다. 편하게 실내 생활을 하려면 이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줄자를 가져왔고요. 과연 실내 정보가 실제로 몇 cm가 나오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 기준은 이쪽이 제일 높은데 여기는 바닥 기준도 높아서 여기서 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가 그나마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딱 쟀을 때 86cm 나옵니다. 지난번에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실내 전고가 87cm가 나왔었고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실내 전고가 90cm 나왔었어요. 이 QM6 같은 경우에는 중형 SUV 중에서 최하위 86cm 그런 실내 전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실내에서 앉아서 밥을 먹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약간 불편할 뿐이죠. 오늘 이렇게 르노코리아의 중형 SUV QM6 차차소 모델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가격적인 면이나 연비적인 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탐이 나는 중형 SUV입니다. 내가 가족차로 중형 SUV가 필요한데 당장 큰 돈을 들이기 힘들다, 가성비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장점. 그리고 요즘에 고유가 시대잖아요. LPG 모델도 있고 앞으로 QM6 캐스트라는 모델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고유가 시대에 맞춰서 연비 좋은 중형 SUV를 사고 싶다 라고 할 때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르노코리아의 QM6는 성능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현대 기아의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박하기에도 무난무난하다, 그렇게 막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중타 정도 되는 차박하기에도 괜찮은 중형 SUV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장이 좀 짧고 전폭이 좀 좁고 실내 전고도 산타페보다 한 1cm 정도. 궁극적으로 저같이 181cm에 100kg 이상이 되는 이런 거구가 실내에 앉았을 때 딱 좋은 사이즈인 90cm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가끔 차박을 떠나겠다 라고 하면 이 르노코리아의 QM6가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리뷰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차박 영상이나 리뷰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안녕.